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전문가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전문가 세션 1을 이끌어 주실 좌장님 소개 올리겠습니다. 네, 저희 좌장님은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에서 무려 35년 동안 작물 육종, 채소 수경재배, 유기농업 분야의 새로운 기술 연구 보급을 담당해 오셨고요. 농촌진흥청에서도 2년간 친환경 유기농업 기술 개발, 보급, 교육 등의 업무를 다양하게 수행하셨습니다. 또한 한국유기농업학회 부회장, 한국원예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셨으며 유기농업기술위원회에도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럼 지금 무대 위에 나와 계신데요. 최경주 전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경주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시대적 과업인 사람과 자연을 살리는 친환경 유기농업 확산과 생태농업 발전을 위한 국제생태농업 포럼을 특별히 노무현 대통령님이 귀향하여 주민과 함께 친환경 생태농업 중심으로 살기 좋은 농촌을 꿈꾸며 벼유기농업을 몸소 실천하신 김해 봉화마을에서 개최하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봉화마을을 넘어 김해시, 경상남도의 모든 논에서 벼유기농업이 실천되어 맑은 물, 깨끗한 공기, 오염되지 않는 땅을 우리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구에 사는 생물종 수는 약 1,400만 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현재까지 알려진 수는 183만여 종인데 우려스러운 점은 매일 70여 종이 지구상에서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2050년까지 생물종의 25%가 멸종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우울한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멸종위기의 야생 생물종도 약 260여 종에 이른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던 제비, 요즘 뜸하죠. 제가 어렸을 때 부모님이 벼 수확하시는 논에서 메뚜기를 잡으며 놀았던 때가 생각납니다. 불과 50여 년 전인데 오늘날 우리 자녀들은 이러한 추억을 만들 수 없는 농업 생태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구 생물들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생물 다양성이 충분하지 않으면 생태계가 건강하게 유지될 수 없고 우리의 인류 생존도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 다양성은 농업의 기초입니다. 또한 농업은 생물 다양성 보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 농업은 농약과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농업 생태계에 큰 부담을 주어서 생물 다양성 유지 증진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오늘 농업 생산 현장에서 실천하고 있는 농민과 활동가들의 실천 사례 중심으로 본 세션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해외 세 분의 발표자와 국내외 세 분의 토론자를 모셨습니다. 먼저 발표해 주실 분은 헬미 아브라시 세켐 대표이십니다. 대표님께서는 아프리카에서 사막을 녹화한 사례를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대표님은 이집트 사막의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니셔티브인 세켐 홀딩의 최고 경영자로 아프리카 사막의 유기농업을 실현시키며 국제 생물 역동 농업 디메터 인터내셔널 회장의 직책도 수행하고 계십니다. 헬미 아프라시 대표님 안녕하세요. 발표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제가 세켐의 사막 녹지학 경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발표할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이 외에도 농업체계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집트에는 사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의 녹지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요. 이에는 특별한 역량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사막 녹지와의 역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 이니셔티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77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 아버님께서 이집트에 가서 사막에서 지속 가능한 바이오 다이나믹 농업을 위한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커뮤니티를 사랑의 경제라고 부르셨습니다. 사랑의 경제라는 것은 공급망상의 경쟁이 아닌 협력에 기반한 경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포용하고 그들의 발전을 도모하고 잠재성을 실현하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는 경제를 의미합니다. 또한 이집트의 농촌 지역을 어떻게 관리할지도 고민을 하셨는데요. 많은 이집트 청년들이 도시로 가고 싶어 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머물러 있고 싶어하는 농촌 커뮤니티를 이집트에 만들자고 결심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77년에 시작을 했을 때 모두가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막에서 바이오 다이나믹 농업이라는 것을 할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집트와 당시 아버지께서 살고 계시던 오스트리아의 전문가와 관계자들이 하던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역경을 이겨내고 그 이후 20년간 세켐이 시작한 커뮤니티와 사막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래로 뒤덮인 사막에서 오아시스가 생겨나듯이 기적이 벌어졌고 나무 그리고 동물 등 종다양성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또한 2,000명의 사람들이 이제 이곳에 모여서 함께 배우고 일하고 살아갑니다. 이들은 세켐이나 이집트 전역에 있는 수백 명의 농부들이 생산하는 바이오다이내믹 원자재를 가공해서 식품이나 약품 그리고 직물까지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망 안에서 생산량의 80%를 이집트 안의 지역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집트는 유럽이나 일본 그리고 한국과 같은 선진국 외에 가장 큰 바이오다이내믹 시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백 명의 바이오다이내믹 농민들이 사막 농지와의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 중에 유기농 제품과 바이오다이내믹 상품을 이집트에서 판매하는 기업들은 유니레버나 네슬레 같은 다국적 기업과 경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소비자가 정말 원하는 상품을 이 지역 시장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가진 배경에서 사랑의 경제는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이제는 이집트인과 해외 각국에서 온 외국인, 나이나 성별과 무관한 많은 사람들이 무슬림이든 기독교든 종교에도 상관없이 한데 모여 사는 다양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더 큰 커뮤니티에 속해 있다는 유대감을 느끼고 있고 우리 개인보다는 무엇인가 더 큰 것에 속해 있다는
것을 느끼며 1 더하기 1은 10이 된다는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함께 한다면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커다란 커뮤니티에 이제는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800명의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학생들이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한 이 지역 대학교에서 유기농, 지속 가능한 엔지니어링, 재생에너지, 물리치료 등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저희가 2017년에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자문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저희 아버님께서 80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습니다. 시캄을 세우고 40년 동안 일을 해오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는 두 번째 커뮤니티를 어디에 세워야 할지를 고민하게 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지속해 나갈 것인지 또 앞으로의 40년을 어떻게 일구어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2057년을 목표로 한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2017년으로부터 40년이 지난 시점인데요. 저희에게는 두 가지 옵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사막의 기적을 현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기적을 늘려서 더 많은 농장, 학교, 기업들이 생길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가 선택한 것은 세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바로 지난 40년간 저희가 개발해온 개념이나 프로토타입 그리고 모델을 퍼뜨려서 전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700만 명의 이집트 농민이 바이오다이내믹이나 유기농업을 하게 될까? 아니면 140만 명의 이집트 교사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그들이 잠재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울까? 또 300만 명의 이집트 기업가들이 사랑의 경제를 어떻게 추구하게 할까? 그 외에도 남은 이집트인들을 지원해서 어떻게 해야 지속가능한 라이프스타일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했습니다. 이러한 비전을 저희가 수립을 했고 이 맥락에서 2057년의 이집트는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생각했을 때 2057년이 되면 이집트는 지속가능 개발의 네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생태학적 측면을 모두 만족하게 될 것입니다. 이집트만을 위해서 저희가 세캠에서 세운 목표들이 있지만 여기서는 자세히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간단하게 그중 두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2057년 이집트에서 농업은 100% 바이오다이나믹과 유기농으로 전환될 것입니다. 이러한 체제의 변화 그리고 사회적 변화를 지원하기 위해 저희는 2019년에 사막에 모범 농장을 짓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 농장의 이름을 세켐 와하드라고 지었습니다. 사막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를 바탕으로 사막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농장을 이 사막 위에서 만들었고요.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내믹 농업은 소비자를 위해 더 좋고 더 건강하고 농림뿐만 아니라 환경을 위해서도 또 기후변화나 생물 다양성, 커뮤니티의 발전, 그리고 새로운 경제를 창조하는 데에도 더 낫다는 신념으로 이러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저희가 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물이었습니다. 저희가 40년간 축적한 경험에 따르면 유기농이나 바이오 다이나믹 농업은 물을 20에서 40% 덜 씁니다. 물 빈곤선 아래에 위치한 이집트와 같은 국가에서는 전 국민이 먹을 식수가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는 이집트 전역의 농민들에게 이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다이나믹 농업을 통해 물 소비량이 줄었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고, 이 외에도 위치 추적 기반 농업 기술 외에도 스프링클러나 지하 관계 등의 다양한 관계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기술 외에도 살아있는 토양, 즉 토양 재생을 통해서 물 사용과 낭비를 크게 줄이게 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 사용량을 절감한 것은 유기농과 바이오다이나믹 농업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퇴비입니다. 특히 식물 찌꺼기나 동물 퇴비를 유기물로 변화시켜서 이것을 토양에 뿌렸을 때 토양이 살아있게 됩니다. 토양이 다시 말해서 재생된다는 것인데요. 결국 수확이 늘어나고 식물이 건강해집니다. 이 퇴비를 저희는 검은 황금이라고 부르는데 물 사용량을 줄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토양의 탄소를 격리하기도 쉬워지기 때문에 기후변화 대응에 매우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모든 바이오다이나믹 농민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탄소를 토양에 격리시켜서 기후변화 완화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저희는 퇴비 제작 과정에서 얼만큼의 탄소 환산 메탄량이 줄어들었는지를 측정하는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퇴비 제작 과정에서 토지를 개선하는 동시에 탄소 배출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결국 농가 소득을 증대하고 생계를 개선하고 기존의 관리농에 비해서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요소는 바로 동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물이 기후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들을 인류에 대한 위협으로 보아야 하는가 아니면 유기농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보아야 하는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세켐에서는 동물을 활용했을 때 회복 탄력성과 토지를 개선할 수 있고 토양의 탄소 격리량을 늘릴 수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는 100만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나무를 100만 그루 심는 것은 저희 사막 녹화에 매우 중요합니다. 농장을 보호하고 생물 다양성을 개선해주는 소기후를 형성할 수 있고 또 결과적으로 물 사용량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또 탄소 격리 효과가 발생합니다. 저희가 심고 있는 100만 그루의 나무는 연간 3만 톤의 탄소를 격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 12,000명의 이집트인이 배출하는 탄소량과 맞먹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을 얻어 농가 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고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리고 전통적인 영농 기법 대비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소는 바로 토양입니다.
사계절이 지나면 저희 방식으로 농사를 지었을 때 모래가 살아있는 토양이 됩니다. 토양의 색깔을 변화시키고 더 비옥한 살아있는 토양을 얻으면 탄소 격리량이 증가합니다. 토양 중에 탄소량이 늘어나면서 탄소 배출권을 확보해서 새로운 소득원으로 사용할 수 있고 비옥한 땅을 얻고 식물이 건강해지고 또 건강하고 양질인 땅콩을 더 높은 값을 받고 팔 수 있습니다. 다음의 요소는 에너지원입니다. 사막의 녹지화를 위해서 저희는 물을 이양하기 위한 에너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저희는 사용하는 에너지 중 1%가 재생에너지인데요. 재생에너지는 보다 지속가능하고 더 저렴한 에너지원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면 농민들이 에너지를 사용하는 데서 발생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전기에 들어가는 디젤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또 한 번 탄소 배출권을 얻게 됩니다. 이는 네 번째 소득원이 됩니다. 한 사례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하튼 바하리아 지역에 있는 사막의 녹지 농장입니다. 지금 하나의 모범 농장이지만 이것을 이집트 전역에 2,500명의 농민이 운영하는 농가로 확장하고자 합니다. 이들이 유기농 그리고 바이오다이나믹 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고 이미 그 방법론이 있기 때문에 700만 명에게 700만 농가에게 결과적으로 확산할 수 있는지를 앞으로 지켜볼 것입니다. 녹지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유기농이나 바이오다이나믹 농업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포괄적인 접근 방식이 필요한데요. 저희 색감 목표를 달성해야 합니다. 그중 하나의 방법은 사랑의 경제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무엇을 사고 어떻게 책임있는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교육을 제공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집트든 한국이든 세계 어디서나 이러한 책임있는 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과연 이 상품을 샀을 때 환경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 또 커뮤니티 구성원이나 공급망에 속해 있는 사람들, 가치의 재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 비용이나 공정 가격도 고려를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물론 지속 가능한 바이오다이나믹 농업도 필요하지만 탄소 배출과 에너지 소비량도 줄여야 합니다. 이것이 미래의 농업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품들이 전체 커뮤니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저희 평가하고 있고 커뮤니티의 지속 가능성에 어떻게 기여하는지도 평가합니다. 다음으로 커뮤니티 모든 구성원, 즉 예를 들어 농민들, 그 안에 아이들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데 어떻게 기여하는지를 봅니다. 마지막으로 공급망을 분석해서 그 상품을 생산하는 데 드는 실제 비용이 얼마인지 분석을 하고 이를 위해서 영향 추적이라는 툴을 사용합니다. 생산에서부터 농가, 소비자, 운송, 가공, 패키징까지의 모든 과정을 추적합니다. 여기서 관여되는 모든 비용도 같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의 경제 인증을 상품에 대해서 해주기도 하는데요. 이 일반 상품과 유기농 상품의 비용을 비교를 합니다. 그래서 유기농의 경우 물 사용량이 얼마나 절감되었는지, 또 물 오염을 피하기 위한 비용이 얼마나 감소했는지를 분석합니다. 일반 농 상품 대비 비교를 해본다면 물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용이 5배나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농법 같은 경우 탄소 배출이 굉장히 높고 탄소를 격리하지도 못하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희는 이러한 방식으로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책임 있는 소비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표를 마무리하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이집트에서 저희는 이 시스템을 변모시켜야 할 이유와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바로 실행력일 것입니다. 행동을 취해서 이를 실현시키는 것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아는 것으로만은 충분하지 않다. 적용을 해야 한다. 의지는 충분하지 않다. 실천해야 한다. 저희도 같은 자세를 취해서 알고 있는 것을 이행하고 모두가 이러한 운동에 동참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헬미 아브라시 대표님 귀한 발표 내용 감사합니다. 지구 한쪽에서는 최근 2년간 열대우림이 서울 면적의 30배 면적이 파괴되었다고 하는데 건조한 사막을 녹화한 기적에 대해서 존경을 표합니다. 또한 청년들이 이 사막에서 농사짓고 커뮤니티를 이루게 그럼 하는데 매우 귀한 일을 하신 걸 듣고 감동적입니다. 사실 바이오다이나믹 농법이 어려운 농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정농회에서 이 생명 역동 농법을 가지고 유기농업을 하고 계시는데 독일에서 가장 가치가 인정받는 유기농의 방법의 하나인데 이집트에서 이런 농법을 통해서 사막을 기적화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탄스럽게 생각하고 이러한 계속 지속적인 노력들이 유지된다면 사막을 녹화한 것뿐만 아니라 세계 생태농업, 지구 생태계가 회복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작은 실천이 지구 곳곳에서 일어나도록 우리 모두 응원합시다. 감사합니다.